안녕하세요. 마더텅 생활과윤리 배준호입니다. 자, 2024학년도 생활과윤리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원별로 출제 문제들을 좀 확인해 보니까 여기 1단원에서 이제 4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1단원은 이제 이 생활과윤리 들어가는 기본적인 동서양의 윤리적 관점들, 윤리학의 종류 이런 큰 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단원인데 4문제 정도 출제됐고, 생명과 윤리 여기는 이제 죽음과 삶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인간 복제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윤리들을 다루는 것인데 3문제 정도 출제됐고요. 이 생활과 윤리의 키포인트는 역시 3단원입니다. 3단원. 여기가 이제 사회윤리 쪽인데요. 사회와 윤리. 그래서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형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국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는 파트인데 2단원에 이제 몰려서 출제됐죠. 2단원이 이제 이 3단원이 어려운 주제들이 몰려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무려 몇 문제, 5문제나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단원 과학과 윤리. 과학과 윤리는 뭐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 더불어서 이제 자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있는 자연 윤리가 킬러 주제인데 그 킬러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과학과 윤리에서는 3문제가 출제됐고요. 자, 5단원이 문화와 윤리. 문화와 윤리는 굉장히 평이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예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소비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단원인데 2문제 정도 출제됐고, 평화와 공존의 윤리. 그래서 국제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원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남북 통일은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이런 문제를 다루는 단원인데 여기는 이제 3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3단원이 역시 키포인트인 과목이 바로 생활과 윤리구나. 여기 사회윤리 쪽을 좀 여러분 빡세게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자, 원전수 등급 컷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생활과 윤리는 이전에는 대체로 이제 원점수가 50점이어야 1등급이었는데 이제 22학년, 23학년 보시면 1등급 컷이 47로 이제 킬러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난이도가 좀 올라가서 이 등급 컷이 좀 하나 내려갔다, 47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이 23학년도 생윤 같은 경우는 정말 고난이도로 출제가 돼가지고 킬러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3컷이 무려 몇 가지 떨어졌다. 3컷이 36까지 떨어졌다. 36까지. 자, 그래서 과연 이 기조가 2024학년도에도 올해에도 과연 이어졌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보면 그렇진 않았죠. 좀 제가 그 수능 시험 본 우리 제자들한테 들어보면 상당히 쉬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1컷이 이제 50점 이렇게 찍혔고요. 2컷은 47. 그리고 3컷이 많이 올랐죠. 3컷, 뭐 2컷도 많이 올랐지만 3컷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43 이어가지고 이 3등급을 맞으려면 3개 틀리면 이제 간당간당 했던 거예요. 뭐 이제 2점짜리 3개 틀렸으면 뭐 44점으로 3등급 할 수 있었지만 뭐 3점 2개, 2점 하나 이렇게 틀려서 8점이 깎여서 42점 맞으면 3등급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난이도였습니다. 굉장히 무난하고 좀 쉬운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년 생활과 윤리 컨셉으로 좀 돌아갔다. 23학년도에 과학이 어려웠던 생윤과 달리 좀 쉬운 생윤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한번 보시면, 자, 사상가별로 이제 출제 확인된 거 좀 보면, 여러분 칸트와 롤스가 많이 출제가 돼. 뭐 늘 그래요. 늘 칸트와 롤스가 이제 주요 출제 사상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은 주제별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연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국제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이런 건데, 그 이제 여러 영역에 걸쳐서 이제 이야기하는 사상가들이 있어요. 뭐 칸트, 롤스, 그리고 뭐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은 여러 영역에 걸쳐져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칸트는 3문제 출제됐습니다. 예술과 관련된 것, 그리고 자연과 관련된 것, 그 평화와 관련된 거 이렇게 3문제, 10번, 15번, 16번에 칸트가 출제되고, 롤스는 9번, 시민불복종, 분배, 그리고 이제 원조, 국제원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이제 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롤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어떤 사회윤리 쪽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윤리 쪽에서 많이 인용이 되고요. 칸트는 뭐 사회윤리를 넘어서서 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전방위적으로 이제 얘기했던 사람이라서 뭐 평화, 자연, 예술 전방위적인 영역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오답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올해 있었던 24학년도. 자,
그러니까 24학년도는 23년에 실시된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 뭐 이렇게 확인 비교를 좀 해보면 어려운 주제들이 역시 늘 오답률이 높다. 이거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생윤의 어떤 킬러 주제들이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6월 모평에서는 사회계약론, 줄여서 우리가 사계론이라고 하는데 사회계약론이 제일 어려웠고 한번 볼까요? 사회계약론, 형벌, 원조, 자연 분배 요게 이제 어려운 주제였는데 다 킬러 주제입니다. 5개가 9월에도 보시면 형벌, 분배, 사회계약론, 불복종, 자연 거의 비슷하죠. 거의 탑5가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원조가 있는데 이제 원조 대신 불복종이 들어갔고 자 그럼 수능에는 어땠느냐? 불복종이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수능 쉬었다는 게 보이는 게 6월, 9월에서는 오답률 제일 높은 게 80%, 90%였는데 수능에서는 60%밖에 안 되죠. 그리고 오답률 탑5 안에 들어가는 거 보면 여기 65%, 63.6%인데 여기는 5등이 몇 프로야? 45.1%. 오답률이 상당히 좀 낮죠. 수능이 좀 무난하게 쉬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탑5 뽑으면 불복종, 자연, 원조, 분배, 평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사하죠. 계속 이제 우리가 좀 오답률이 높은 주제들은 계속 유사한 한 7개, 8개 주제에서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난한 수능이었다. 그래서 문제 한번 볼게요. 뭐 어려운 건 없고요. 이게 가장 이제 오답률이 높았던 어떤 불복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복종. 그래서 이제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이제 롤스의 불복종에 대한 뭐 이제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약간의 어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생윤에서 많이 하는 말장난이 좀 섞여 있어서 사실 뭐 말장난이 아닌데 여러분이 정확히 꼼꼼하게 보면 뭐 이게 말장난은 아닌데 여러분들은 늘 선생님 이거 너무 말장난이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그런 이제 말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좀 헷갈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니은 같은 경우를 좀 많이 헷갈려 하셨었는데 뭐 아직 뭐 여러분들은 뭐 공부하신 건 아닐 테니까 뭐 굳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하여튼 불복종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역시 어려워하는 이제 자연윤리. 이 자연윤리 관련해서는 뭐 역시 정확히 제가 풀이를 하진 않겠지만 요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출제되는데 요걸 이제 많이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왜냐면은 이제 A를 보시면 A는 값만의 입장이어야 되죠. 값만의 입장이니까 값은 동의하지만 저기 뭐야? 을병은 동의하면 안 되는 이제 값은 동의하지만 이 A에 들어가려면 값은 동의하지만 을병은 동의하면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게 값만 가지고 그냥 값만 맞다고 해서 O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꼼꼼해야 됩니다. 이번 을만의 입장, 병만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공통 입장이니까 값은 X하고 을과 병은 맞아야 되는 이런 형태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하여튼 뭐 이 벤 다이어그램 문제를 친구들이 좀 역시 많이 까다로워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하나 더 보면 자 요거는 이제 원조에 대한 건데 자 보면 뭐 질서정연한 사회의 장기 목표는 무법국가와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사회들을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에 가입시키는 것이다. 이런 제시문을 딱 보고 이게 누군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공부하다 보면 이제 다 보이게 돼요. 이 갑의 입장이 이제 롤스의 입장이고 자, 을의 입장은 인류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한 의무를 지닌다. 이건 이제 공리주의적 입장으로 보는 싱어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롤스와 싱어의 입장에서 이제 원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제 비교하는 문제였습니다. 뭐 역시 뭐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꼼꼼하게 공부하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번 수능이 좀 이제 난이도가 좀 쉽게 출제된 걸로 봐서 내년에도 아마 비슷한 양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또 이제 수능 평가원의 기조가 너무 이제 고난이도 이렇게 이런 문제들은 좀 배제하자 취지이기 때문에 교과 과정 내에서 그리고 여러분 이제 추후 이제 발행될 EBS 연계 교재 내에서 그리고 또 기존에 출제됐던 평가원 기출 내에서 조금씩 활용한 그런 문제들일 테니까 이 생윤 너무 겁먹지 말고 여러분 하여튼 똑바로 독해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보면 생활과 윤리 어려워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독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국어가 잘 안 돼서 이제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제대로 제시문 독해하고 어떤 사상가인지 알고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표현들 오직 뭐뭐만 이런 표현들 좀 주의하시면서 이제 문제풀이 해주신다면 생활과 윤리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저와 마더텅 같이 이제 충분히 도움을 드릴 테니까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